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4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은 사흘 연속 500명대 발생인데요. 자세한 내용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375명입니다. 어제보다 504명이 늘었는데요. 해외 유입은 18명뿐이고 국내 발생이 486명입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늘었습니다. 국내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발생했죠.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 증가세가 이어진 거는 지난 봄 대구 대유행이 이어지던 1차 대유행 때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500명대에서 확진자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보이지만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달만 놓고 보면요. 오늘이 28일인데요. 단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300명 이상 증가는 10차례, 500명 이상 증가는 오늘까지 3차례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이 17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인데 122명입니다. 인천까지 더하면 수도권에서 오늘도 3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요. 세종만 유일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산발적인 집단 감염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있을까요? 네,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늘었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집단 감염을 보면요. 수도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소 관련해서 129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교회도 124명까지 증가했고요. 연천의 군부대 그리고 인천 남동구 지인 모임 관련도 70명이 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보면요. 경남 진주의 이장 통장, 제주도 연수와 관련된 확진자가 6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의 장구강습과 관련한 확진자도 89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구 관련 사례 중에는 경남, 대구,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포함돼 있어서 N차 감염으로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졌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과 함께 코로나 확산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죠. 주말이지만 외출은 삼가시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을 유행을 막을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일요일인 내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400명,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을 포함해 호남권과 경남권, 강원 등 1.5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권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만 단계를 격상하면 영업 제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에서만 영업에 제한받는 시설은 91만 개인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상 시설은 200만 개를 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조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거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단계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로 나온 환자는 2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았는데 청장년층이 전체 확진자의 66%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크게 늘었지만 이동량 감소세는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다음 주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주말 동안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수도권에서도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전현우 기자, 먼저 수도권의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3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6명, 경기 122명, 인천에서 25명 늘었습니다. 사흘째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아직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6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기 때문일 텐데 주요 사례들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 시설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관련 확진자가 22명 늘어 서울에서 누적 확진자가 153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층에서 여러 사람이 에어로빅 등의 격렬한 운동을 해 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부터 가족과 동료, 지인까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사우나 두 곳에서 지난 18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1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어 서울에서 95명으로 늘어났고 서울 중랑구의 실내체육시설과 애플리케이션 소모임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각각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서울 노량진학원 관련 확진자는 2명 늘어 서울에서 모두 46명이 되는 듯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 시험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제 서울 강남의 입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수강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가족 가운데 1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은 폐쇄됐고 모든 학생에게 등원하지 말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광주와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에 있는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에서 이틀 사이에 17명이 확진됐고 광주에선 기존 확진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상무대에서 추가 확진된 군인들 모두 교육생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추가 확진된 상무대 군인들은 모두 교육생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군 장교와 접촉한 이들인데요. 어제에 이어 밤사이 16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처음 확진된 이 장교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고 지난 21일부터 감기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진단검사는 뒤늦은 지난 26일에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 후 격리 조치 없이 단체 생활을 이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인근 주민 29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무대 이외에도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 2명도 추가 확진됐는데요. 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확진된 고3 수험생과 같은 반인 학생들입니다. 이로써 전남에서만 밤사이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와 골프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감염됐군요. 네, 지난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651번째 확진자와 골프 모임을 한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경기도로 골프 모임을 다녀왔고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입니다. 또 광주 교도소 수용자 1명과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주에서도 밤사이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확산의 분수령이라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경상남도에서는 오늘 진주시의 이장 통장단 연수 관련 추가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창원시 마산의 한 노래수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돼 있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관 기자, 경남의 확진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오늘 오전 추가 확진자 13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창원시 마산의 아라리 노래주점 관련 3차 접촉자들입니다. 어제 나온 60대 확진자의 배우자 등 일가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초등학생도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5일까지 등교해 학교 안에 접촉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의 아라리 노래주점에서는 지난 23일 첫 확진자 3명이 나온 뒤 이번 한 주 동안 2차, 3차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이 통장단 제주도 연수 관련으로는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진주와 인근 도시 사천에서 50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통장단 제주도 연수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61명입니다. 이외에도 김해시에서는 4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들은 어제 김해에서 출국을 앞둔 검사에서 확진된 60대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 내 확진자와 접촉한 3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에서는 도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며 진주와 하동은 2단계, 창원시는 오늘 자정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네, 한동안 감염이 주춤했던 제주에서는 단체 관광을 다녀간 경남 진주의 이장 통장단이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됐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지역 내 감염자만 벌써 5명 나왔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민소영 기자, 진주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어젯밤 제주 78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진주 이장 통장단과 연관된 제주도 내 5번째 확진자입니다. 78번 확진자는 제주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6번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방문한 진주 이 통장단 일행이 단체로 마사지를 받고 간 제주 시내 한 마사지숍 종업원인데요. 제주도는 접촉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업계 동료 등만 8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사들이 여러 곳을 돌면서 근무하는 업계 특성상 지역 연쇄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는 한편 접촉자와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요즘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니까 제주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감염 전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발생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인데요. 이들 중에는 방문객도 적지 않은 데다가 제주를 다녀간 뒤에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주 연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도민과 관광객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제주에 머무는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일정을 즉각 취소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누적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가 내년 초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자가 엿새 만에 1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 7, 8월 2차 대유행 때는 확진자 100만 명이 느는데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3차 대유행의 환자 증가세가 더 가파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 세계의 누적 감염자의 21%, 또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은 전 세계 누적 사망자의 18%를 차지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추수감사절 여파로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이후 미국에서는 한 주 동안 651만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습니다. 추수감사절 자동차 여행객이 5천만 명에 이른다는 전미 자동차협회 추산도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시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말 쇼핑 매출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미국 정권 이양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상황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경찰이 이번 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단속 현장을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찰이 차량을 세우며 비접촉 감지기로 차량 내 알코올을 감지합니다. 방류단속 중입니다. 드셔도 되고요. 안 부셔도 돼요. 차량 내부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 측정기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네, 계속 올라가죠.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겼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또 다른 단속 현장. 단속 한두 시간 전에 소주 2잔 정도 마셨다는 남성입니다. 네, 0.03이 넘었기 때문에 면허 100일 정지 수치고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술자리 이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가 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 1,921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서 오히려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음주 단속을 계속 해왔다며 내년 초까지 매일 시내 곳곳에서 비접촉 감지기 등을 활용해 특별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요. 법원은 오늘 30일 월요일을 신문기일로 정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입니다. 이날 바로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돼 징계위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결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고 징계위에서 징계가 먼저 결정될 경우에도 윤 총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일부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도 거치지 않은 채 징계위를 여는 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찰위 개최 일정을 두고 법무부와 감찰위원들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아질 경우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검사들의 입장문이 잇따랐습니다.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이 모두 참여했고 윤 총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장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2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낮은 데다 바람이 불어 더욱 춥겠습니다. 서울 오늘 아침에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내일과 모레도 영하 3도로 당분간 영하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경상도 쪽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밤에 전라도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6도, 대구가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